자, 페이지 94쪽. 이것도 짝수만 부르면 되나요? 네. 2번에 첫 번째는 유전적, 두 번째는 종다양성, 세 번째는 생태계 다양성. 순서대로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입니다. 4번에 4번이고요. 6번에 기억 미음이고요. 8번에 2번이고요. 10번에 1번이고요. 12번에 2번, 14번에 3번, 16번에 1번, 18번엔 5번 되겠습니다. 자, 질문해 보세요. 질문 몇 번이야? 10번이요. 10번 해보겠습니다. 10번. 생물을 생물 고유 특성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육상생물과 수중생물. 이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나는 거죠.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물속에 사는 것들이 다 똑같은 특성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대표적으로 고래는 물속에 살지만 포유류죠. 그래서 육상생물과 수중생물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분류한 겁니다. 자연 분류가 아니라. 답이 1번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자연 분류 맞아요. 또 질문 없으요? 없으면 2학년 거 해보겠습니다. 2학년은 책 몇 쪽이냐면 2학년 책 페이지 96쪽이네요. 96쪽. 페이지 96쪽. 뭐 나와요? 광합성 나옵니다. 오늘 96쪽부터 99쪽까지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숙제는 101쪽부터 104쪽까지가 숙제입니다. 101쪽부터 104쪽까지가 숙제예요. 책 없지? 잠깐만 책 좀 읽어보고 계세요. 자, 프린트 좀 해볼게요. 잠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색깔로 요 부분을 노래 옮겨서 이것도 옮기는 거예요. 상황이 옮긴 거. 됐지? 여기서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만들어진 조각일 거니까 모델을 좀 상향해서 옮긴다고 보시면 돼요. 옮길 거니까 이번이라고 저기는 이렇게 있는 거니까 여기는 저기 파란 색깔 색칠한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은 이렇게 옮겨질 거니까 여기도 뭐가 될 거? 수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 같은 길이인 거니 몇 대면 뭔가? 1대 1일 거니까. 맞나요?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어떤 놈이 이게 배고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길이 각도로 그릴 수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 이렇게 옮겼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바뀌니까 그럼 이렇게 잡았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딱 포인트 내면은 이거랑 이거 했으면 됐나요? 이렇게 합성이겠죠? 합성일 것이고 이렇게 써있죠? 합성일 것이고 여기에서 일단은 어떤 놈이야? 이놈의 그
자, 페이지 몇 쪽? 96쪽을 보겠습니다. 단원 이름이 뭐라고 써 있어요? 광합성이라고 써 있죠? 광합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광합성은 페이지 96쪽. 광합성, 말 그대로 빛을 받아서 무언가의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 무슨 물질을 만들어낸다? 포도당을 만드는 겁니다. 뭘 만든다? 포도당. 여러분, 포도당은 뭐 탄수화물이라 부르는 거에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포도당이 뭐라고? 탄수화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을 포도당이라 부릅니다. 포도에 많이 들어있던 당이다 그래서 포도당이라 부르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당으로 끝나는 단어들은 다 단맛을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설탕, 원래 당인데 탕으로 바뀐 거지만 과당, 젖당, 엿당, 포도당 이런 것들 다 뭐 단맛을 내는 성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엿당, 엿에 많이 들어있는 당분, 그래서 엿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 자, 광합성은 일단 재료가 있어요. 뭐? 물. 또 이산화탄소가 재료입니다. 뭐하고 뭐가 재료라고? 물과 이산화탄소가 재료예요. 광합성은 식물세포 내에 어디에서 일어난다? 혹시 들어봤어요? 엽록체. 어디서 일어난다? 엽록체. 엽록체에서 일어납니다. 무슨 에너지를 받아야 돼? 빛 에너지를 받아야 돼. 장소는 엽록체고요. 재료는 물과 이산화탄소고요. 거기 필요한 물질은 뭐다? 빛 에너지예요. 그럼 뭘 만들어낼 수 있다? 포도당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당 만들어지는 결과 뭐도 만들어진다? 산소도 만들어진다. 저게 광합성의 일반 식이에요. 저건 외우셔야 됩니다. 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식물 세포 내 엽록체라는 기관에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하고 산소를 만들어내는 게 뭐다? 광합성이다. 나중에는 화학식으로도 배울 거예요. 지금은 안 할 거지만. 자, 이 주 재료가 되는 물은 어디서부터 없어요? 식물 잎까지. 여러분들 보통 광합성은 잎에서 일어날 거 아니야. 잎까지 이동해 가야 되는데 일단 물은 어디서 흡수하냐? 식물은 뿌리에서 흡수해요. 어디서 흡수한다? 물은 뿌리에서 흡수해요. 그래서 어디를 통해서? 줄기인데 줄기에는 관이 있어요. 물과 무기양분이 이동하는 통로를 뭐라 부른다? 물관이라 부릅니다. 뿌리에서 흡수해서 어디를 통해서 이동한다고? 물관으로 이동해 옵니다. 그게 물이에요. 이산화탄소는 기체죠. 얘는 어디서 흡수한다? 잎의 뒤쪽을 보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현미경을 통하면 보여요. 공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멍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 부른다? 기공이라 불러요. 뭐라 부른다? 기공에서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식물세포한테 뭐라고? 이산화탄소를 제공을 해줘요. 그럼 식물세포에 있는 세포 내 소기관인 엽록체에서 나중에 고등과정 가면은 그라나다가 있고 그 다음에 스트로마가 있고 그 등등등 자세하게 배워요. 암반응이 뭐고 병반응이 뭐고 이렇게 자세하게 배운다. 그건 나중에 한참 후에 배울 거야. 고등학교 3학년 생물 2 과정이 돼야 나오는 거니까. 자, 어찌됐든 자, 이 포도당은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모든 생명체들이 다 포도당을 쉽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분해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이용이 가능하거든. 근데 식물 입장에서 포도당 기껏 만들어놨는데 옆에 있는 진딧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처먹네? 빡치잖아. 그래서 만들자마자 바로 이용 못하게 뭐로 합성을 해봐요? 녹말로 덩어리를 만들어버려요. 뭘로 만든다? 녹말. 녹말은 포도당 형태로 바꿔야지만 생명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포도당을 녹말로 바꿔준단 말이야. 일단 만들자마자 포도당을 뭐로 바꾼다? 녹말로 바꿔. 그런데 잎에 녹말을 계속 쌓아두면 잎이 광합성하기 힘들어질 거 아니야. 그치? 무거워지고 등등등. 그럼 얘를 다시 낮에는 포도당을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밤이 되면 이 만들어진 녹말을 저장기관으로 이동시켜 보내야 돼요. 그렇잖아.
맨날 만들어놔 거기다 옆에다 쌓아놓기만 하면 계속 만들기가 힘들어지잖아, 그치? 그래서 밤이 되면 얘를 다시 포도당 또는 설탕 또는 엿당의 형태로 바꿔요. 그래서 뭐를 통해서? 체관으로. 어디를 통해서? 체관으로 이동한다고요. 그래서 포도당 또는 설탕 같은 건 이동하는 관이 체관인데 녹말은 덩어리가 너무 커서 체관을 이동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잘라줘야 된다. 낮에는 양분을 합성하고요. 밤에는 잎에 있던 녹말을 어디? 저장기관으로 보낸다는 거. 오케이? 자, 산소는 어디로 빠져나간다고? 쟤랑 똑같이 기공으로 이동합니다. 기공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빠져나가게 됐죠. 그래서 낮에는 식물은 광합성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산소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무를 많이 심어야 산소가 풍부해진다는 얘기 그런 이유 때문에 나온 거라고. 이해됐죠? 식물이 광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도당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식물이 저걸 못하면 동물들은 양분을 어떻게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요. 식물이 만들어 놓은 걸 초식동물이 처먹는 거고 그 초식동물을 다시 또 육식동물이 먹는 거고 인간은 다 먹는 거고 자, 인간은 다 먹잖아. 풀떼기도 먹고 고기도 먹고 뭐도 먹고 다 잡아먹잖아. 인간이 안 먹는 게 어딨어. 다 먹지. 그래서 저렇게 된다. 그래서 광합성은 생태계를 유지할 때 생산자라고 부르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뭘 만들어주는 거다? 양분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뭐다? 광합성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 오케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BTB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 봅시다. BTB 얘기 좀 잠깐 해볼게요. BTB 용액이라고 부르는데요. 얘는 지시약이에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시약은 뭘까요? 뭐 하는 게 지시약이야? 초등학교 때 들어봤을 텐데. 여러분들 산성, 중성, 염기성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네. 그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를 용액의 액성이라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 액성.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 따지는 거. 그 용액의 액성을 눈으로 확인하기 쉽게 색깔 변화를 이용해서 용액의 액성을 알려주는 약품. 이걸 보고 지시약이라 불러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웠던 지시약이 뭐가 있어요? 오케이. 자줏빛 양배추 용액 이런 거 있지? 그거 얘기한 거 아니야? 맞지? 천연 지시약의 대표적인 게 양배추 용액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리트머스 들어보지 않았어요? 리트머스? 리트머스가 대표적인 지시약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 천연 지시약은 되게 많아요. 색깔 변화를 가지고. 얘는 BTB입니다. 얘도 지시약인데 BTB가 산성일 때는 무슨 색깔이냐면 산성에서 BTB 용액 색깔이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을 다른 말로 누르 황자를 써서 황색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중성에서는 초록색이에요. 염기성이 되면 BTB는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파란색을 청색이라고도 하죠. 근데 갑자기 광합성하면서 무슨 용액의 액성 따위를 얘기하는 걸 뭘 얘기를 하냐? 여러분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어.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물 그걸 보고 탄산이라 불러. 탄산수. 탄산수가 뭔지 알죠? 네. 탄산수 먹어봤지? 네. 톡 쏘는 맛이 있잖아. 그게 이산화탄소 때문에 생기는 거야. 산성이야. 곧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으면 산성. 이산화탄소가 적당량이 있으면 중성, 이산화탄소 양이 너무 적어지면 뭐? 염기성이 되는 거라고. 그럼 광합성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적어지겠지. 물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이 많이 일어나면 적어져. 그러면 염기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광합성이 많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색깔 변화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녹말이 만들어진지 포도당이 만들어진지 이런 거 확인하기 어렵잖아. 그런데 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지시하게 색깔 변화 가지고 쉽게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광합성이 잘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색깔 변화 갖고 확인할 수 있다고요. 자, 다시 여기다 쓸게요. 산성은 뭐가 많을 때 물에 이게 이산화탄소야. 좀 있으면 이런 거 쓸 거야. 이산화탄소 이렇게 읽어요. 얘가 많으면 산성, 이산화탄소 양이 적당하면 중성, 이산화탄소 양이 매우 적으면 뭐? 염기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광합성이 많이 일어나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던 산성의 물이 광합성이 많이 일어나면 이산화탄소 양이 줄어드니까 무슨 색으로? 파란색 형태로 바뀐다는 걸
BT 병역을 통해서 광합성이 많이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문제는 이해됐죠? 자, 97쪽 풀어드릴게요. 1번. 광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O, 틀린 건 X. 광합성은 모든 세포에서 일어난다? 아니야. 니들은 못하잖아. 나도 못하고. 식물세포에서만. 그리고 모든 식물세포 다 아니야. 엽록체를 가지고 있는 식물세포는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세포에서만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X. 식물은 빛이 없는 밤에도 광합성을 한다. 빛이 없는데 어떻게 해. X. 광합성에는 빛이 필요하다. O. 광합성에는 이산화탄소 물이 필요하다. O. 광합성을 통해 생물의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생성한다. 이것도 맞잖아. 산소를 제공해주는 거 맞잖아요. O. 광합성은 양분을 뭘 분해야 합성이라니까. 에너지를 이용해서 양분을 합성하는 게 광합성이에요. X. 광합성 결과 생성된 산소 중 일부는 호흡에 쓰이고 나머지는 기공을 통해 공기로 나간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식물도 광합성만 하는 게 아니라 호흡도 하거든요. 그럼 산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진 산소의 일부는 호흡하는 데 쓰고 남는 것들은 밖으로 갖다 버리는 거지. 오케이? 2번 A 뭘까요? 그렇지, 이산화탄소예요. B는 뭘까요? 포도당이죠. C는 뭐예요? 산소네요. 2번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인 D 이름 뭐야? 엽록체. 광합성 결과 생성된 양분인 B가 잎에 잠시 저장되는 형태 F 이름 뭐라고? 녹말이라고. 여러분 거기 B는 딱 하나 그려놨죠. B. 근데 F는 몇 개? 한 6개를 묶어놨잖아. 그치? 선생님 봐봐. 포도당 같은 경우는 유식한 말로 단당류라 불러요. 뭐라 부른다? 단당류. 녹말 같은 경우는 단당류가 여러 개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다당류라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 다당류. 앞으로 이제 학년이 높아지면서 듣게 될 용어들이에요.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이런 것들은 다 탄수화물을 뜻한다는 거. 여러분들 탄수화물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탄수화물에 많이 들어있는 음식 이런 거 알지? 네. 하나씩 얘기해보자. 탄수화물에 들어있는 음식 하나. 밥. 빵. 하나. 옥수수. 좋아. 감자. 끝나서 벌써? 야, 밥, 빵, 옥수수,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끝났어? 아, 네가 먹는 거 대부분이 탄수화물이야. 밀가루? 밀가루를 빵으로 만들지? 맞아. 어? 면. 면. 네. 면. 네. 저이 씨. 맞아, 면. 야, 야채로도 면 만들 수 있어. 당근으로도 면 만들 수 있어. 고기로 면 만들기 좀 웃기긴 하구나. 어휴, 면이 뭐야, 저 씨. 하나. 먹어. 아니 생각나는 게 없는데. 고구마, 고구마요? 감자, 감자. 떡. 아. 대부분 먹는 게 탄수화물이니까 라면 먹는 게 대부분이 탄수화물이야. 고기류가 아닌 것들은 다 찍어 탄수화물이라고. 지방을 먹겠니? 느끼해서 많이 못 먹어요. 지방은. 단백질은 대표적인 고기고 고기류가 아닌 거고 느끼한 게 아닌 건 다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먹는 건 대부분 탄수화물이야. 과자도 다 대부분 다 탄수화물이야. 오케이? 여러분들이 뭐 풀떼기 먹진 않잖아. 지나가다 뭐 나무 뜯어먹고 이러진 않잖아. 여러분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나무도 탄수화물이에요. 먹어도 돼. 소화를 못 시켜지 근데 네 몸에서. 탄수화물인데 얘를 단당류 형태로 소화가 돼야 네 몸에서 흡수가 되는 거거든. 근데 네 몸에는 얘 성분이 셀룰로스라는 성분인데 그 셀룰로스를 분해시키는 소화 효소가 있어. 셀룰라이스라는 거. 근데 네 몸에는 없어. 염소에는 있어. 염소는 있어. 그래서 이런 거 뜯어 먹어도 돼. 염소는. 근데 맛이 없으니까 안 먹지. 그리고 너무 뜯기 너무 힘들잖아. 나무떼기는. 그냥 풀떼기는 건초떼기는 먹잖아. 걔가 소화가 되니까 먹는 거예요. 네가 그 소화 효소만 있으면 너도 그 풀떼기 먹어도 돼. 죽지는 않아.
살아갈 수 있어. 굶어 죽는 일은 없어. 근데 우리 몸에는 안타깝게도 그게 있다 없다? 없다고. 이것도 영분에 있어요. 종이 이런 거 뜯어 먹어도 돼. 배는 아프겠지. 약품 처리가 돼 있고 뭐 잉크가 들어있고 하니까 배가 아프긴 하겠지만 이 안에도 먹을 건 있다고. 그걸 먹기 그 양분을 먹어서 사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초식 동물 중에서 일부. 그런 애들은 걔를 소화시키는 소화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 뜯어 먹어봤자 아무 도움 안 되니까 똥으로 다 빠져요. 소화가 안 되니까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서 잘게 속에 그 흡수하는 건 흡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흡수가 안 되는 건 들어갔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한 건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소화가 안 되는 것들은. 여러분들 무슨 구슬 먹으면 어떻게 해야 나와요? 단지 먹으면 어떻게 해야 나와요? 여러분들 밀수하는 예전에는 그런 짓도 많이 했잖아요. 밀수 그냥 들어가면 걸리니까 처먹어요. 처먹고 공항 통과하고 나서 똥 싸면 거기서 다 해줘가지고 꺼내요. 소화가 그거 한 번 하면 몇백만 원 주면 하겠지. 안 걸리고 야 이거 좀 해봐. 먹어 새끼야. 응? 걸리고 나서 나한테 갖고 오면 내가 500만 원 줄게. 진짜? 하겠지 그럼. 나쁜 짓이야근데 밀수 다 걸리면 깜빵 가는 거예요. 근데 다 걸리지 않아요. 요즘은 걸려요. 그거 무슨 이걸로 몸 다. 아 이거는 금속 탐지기라서 이거는 그 반지 먹으면 나오겠지만 이거 삐삐삐삐가 나오겠죠. 뭐 뱃속에 뭐 금속이 들었네 뭐 헛소리 해야겠죠. 제가 큰 수술해서요 철심을 막았어 뭐 이딴 얘기를 해야지 뭐. 근데 그거 말고 적외선 이용해가지고 그런 짓을 많이 하니까 많이들 한다고. 요즘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민수 그것도 모르고. 난 그런 눈초리를 봐? 내가 민수 그거야? 안 해봐서 몰라요. 요즘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근데 워낙 많이 알려진 방법 등이고 등등 얘기 많이 나왔던 거니까 그런 방법은 안 통하겠죠. 어디 뼈 부러져서 철심 박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라고? 어디 뼈 부러져가지고 철심 박는 경우 있잖아요. 응. 그러면 그걸 뭐라 설명해야 돼요?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저 허리에 철심 박았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럼 엑스레이 찍어보면 나오잖아. 찍어보면 여기 박혀있는 게 보이거든요. 오케이. 철심 박으면 너는 통과 못해. 너는 비행기 못 타.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여러분들 이런 것 검사하는 이유는 금속 탐지기로 그 검사하는 이유는 뭐예요? 금속류를 가지고 비행기를 납치할까봐 하이제킹 할까봐 총기를 만들고 그러니까 금속으로 안 만들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잖아. 요즘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플라스틱류를 가지고 촥 조립해가지고 총처럼 만들어내요. 그런 것들 다 잡아낸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뭐 그런 것들 등등등 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칼 이런 것들 플라스틱 이런 거 말고 쇠로 된 것들이 흉기가 될 확률이 높잖아. 그런 것들을 막는 거죠. 비행기가 납치되면 어떻게 안 되는 거니까. 되게 상황이 큰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맞아? 그리고 액체류도 못 갖고 타요. 액체를 못 갖고 타요. 액체류. 들고 있는 음료수는 타봐야 되는데 내가 말 그대로 미국 가는데 오랫동안 출장 간다고 나는 젓갈이 없으면 밥을 못 먹고 있다는 젓갈을 통에다 담아가지고 싹 걸려야 이거 못 통과 못해요. 액체류는 여러분들 폭탄으로 바뀌기 되게 쉬운 성분 중에 하나라서 그렇게 집어넣고 등등등 하게 겉으로 볼 때 거의 모르거든요. 검색해도 안 나오고 이런 거 잡아내기 되게 힘들어서 액체류 자체는 아예 반이 금지예요. 액체류 자체는. 액체로 어떻게 폭탄을 만들어요? 내가 폭탄 전문가야. 그러니까 액체 성분이 그러니까 액체 성분 중에서 폭탄으로 만들어내기가 되게 쉬운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간단한 화학 반응 통해서 폭탄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런 것들 다 액체로 나한테 물어보죠. 내가 폭약 전문가냐고. 그럼 내가 여기 있겠니? 응? 폭탄 만들어가지고 비행기 하나 납치. 이것도 웃긴데. 자, 쓸데없는 얘기 했고요. 뭔 얘기하나? 자, 3번. 다음은 식물 잎에서 일어나는 광합성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OX 문제네요. 일단 가는 포도당 맞아요? 네. 가는 녹말로 바뀌어 저장한다. 맞죠? 빛이 없으면 안 돼. X. 물은 공기 중에서 수증기 형태로 흡수한다. 아니라 그랬잖아. 아까 어디서 뿌리에서 흡수해야 돼. 공기 중에서 흡수하면 너무 양이 적어. X.
이산화탄소는 잎의 기콩을 통해 흡수한다. 맞고. 뭐라고? 맞다고. 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분을 만드는 과정이 광합성입니다. 오. 청색의 BT 병액이 황색이 될 때까지 날쌘을 불어넣는. 야, 청색의 BTB가 왜 황색이 돼? 날쌘을 불어넣으면 입김에 뭐가 있으니까 이산화탄소가 있으니까 황색이 되는 거야. 자, 위 실험 결과 A는 아무런 짓도 안 했으니까 그대로 황색. B는 검정말이 빛을 이용해서 뭐 광합성을 했겠지. 그럼 이산화탄소가 줄었잖아. 그러니까 청색으로 바뀔 거예요. C는 알루미늄 호일로 쌌어. 그럼 빛이 통과해 못해? 못해. 광합성해 못해? 못하지. 그럼 색깔 그대로 황색. 네. 답이 써져 있는 것 같은데요. 어쩌라고. 내가 복사했는데 답 써있다고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아니요. 죽을래? 5번.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오해스 문제. 날숨에는 산소가 포함되어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A의 BT 병액은 염기성이다. 산성이죠. 황색이니까. 틀렸고요. B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감소한다. 맞죠? 광합성이 나왔으니까. C의 BT 병액은 산성이다. 맞잖아. C에서는 광합성, 빛이 가려졌기 때문에 광합성이 안 일어났겠죠? X. 자, 넘어가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페이지 98쪽에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증산작용도 있고. 자,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 물도 있거든요. 근데 물은 특별히 재료 중에 물이 들어가지만 물이 적어지면 광합성이 지라고 얘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몸속에 물이 몇 프로야? 70%. 70%나 돼? 그 70%가 조금 안 된다고 얘기해. 한 67%, 66%, 65% 그 정도 얘기하거든요. 자, 그 정도가 물이야. 마찬가지 식물체도 물이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해요. 그럼 물의 양이 적어지면 광합성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살아가기 힘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광합성 영향을 주는 요인에 물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나머지 광합성에 또 재료가 뭐 있어요? 이산화탄소 있었잖아.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 있다?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 또 광합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빛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빛의 색이 하나 더 있어요. 온도. 뭐라고? 온도. 자,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광합성량은 당연히 증가하다가 일정해져요. 왜 일정해질까? 아니, 세포 하나당 만들어내는 포도당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얘가 무한대로 만들어내면 이상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주 재료가 많아지다가 최대치에 도달하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광합성량은 이산화탄소에 따라서 저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 그래프 대충 이해되죠? 네. 자, 빛의 세기도 똑같이 나와요. 빛의 세기가 약할 때보다는 빛의 세기가 셀 때 광합성이 잘 일어나겠죠? 그러다가 최대치에 도달하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겠지.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좀 달리 나와요. 이산화탄소의 온도는. 온도가 높아지면 광합성이 기본적으로 잘 일어나는 거 맞거든요.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생명활동이 분자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뭔가 반응이 일어나는 게 쉬워요. 근데 오히려 40도가 넘어가면 세포가 뒤져요. 세포는 대부분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은 40도가 넘어가면 단백질의 성질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쭉 올라가다가 툭 떨어져요. 체온 보면 35도에서 37도 정도가 제일 잘 되고요. 오히려 넘어가면 뚝 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프리카 햇빛이 너무 강해서 식물이 자라기가 너무 힘들어. 온도가 너무 높아서. 그래서 아프리카는 식물이 잘 자라려면 온도를 좀 떨어뜨려 주는 게 핵심적인 관건이에요. 그리고 그 온도에 강한 성분, 종자들을 또 만들어내야 되는 게 그게 또 핵심 관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온도 높고 다 좋아. 물이 부족한 것도 있긴 하지만 온도가 너무 높아서 식물이 자라는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거. 오케이?
하고 싶은 얘기 있어? 얘기해. 선인장은 선인장은 좀 특별한 케이스죠. 선인장은 일단 이파리가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죠. 이파리가 뭐로 바뀌어요? 가시로 바뀐 거예요. 이파리가 원래 있었는데 적응하면서 가시 형태로 바뀐 거예요. 이파리가 있으면 물이 너무 많이 손실되거든. 증산작용 때문에 좀 이따 할 거지만. 그래서 이파리를 뭐 형태로? 가시 형태로 바꾸고요. 선인장은 물이 부족한 동네에서 살기 때문에 선인장 내부에 물을 되게 많은 양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 형태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물을 되게 많이 저장을 해서 물이 되게 많기 때문에 온도가 그만큼 덜 올라가요. 물이 비율이 큰 물질이기 때문에. 오케이? 선인장도 잘 자라지는 않잖아. 선인장이 미친 듯이 자라니? 그렇지 않잖아. 선인장은 특별히 그 열악한 환경에서 잘 자라기 위해서 적응한 놈 중에 하나고요. 사막에서 선인장이 아무 데나 잘 자라냐? 그렇지 않아요. 사막에 일부 선인장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지. 아무 데나 잘 자라지는 않습니다. 사막에 있는 수박 같은 건 뭐? 수박? 멜론 수박. 사막에 멜론 수박이 있어? 수박 같은 거 있다. 수박 같은 거 키우면 안 되냐고? 아니 수박 같은 거 있다 있는 수박 같은 게 있다고? 있지 않아요? 몰라 난. 사막에 있어 그게? 난 못 들어봤어. 있나 보지 뭐. 근데 아니에요. 이씨. 자 그래서 광합 성량의 영향을 주는 세 가지 그래프 형태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산작용 할 거예요. 증산작용. 증산작용이 뭐냐? 식물 잎의 기공에서 물이 수증기 형태로 물이 수증기 형태로 빠져나가는 현상. 저걸 증산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증산작용이 뭐라고? 어디서? 잎의 기공에서. 기공에서 뭐가? 물이 물이 뭐 형태로? 수증기. 수증기 형태로 빠져나가는 현상입니다. 증산작용이 일어나면서 첫 번째 물의 양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수분량 조절. 두 번째 저 증산작용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물을 써버리기 때문에 아래에 있던 뿌리에 있던 물이 그 높은 나무 위까지 올라올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계속 조금씩 딸려 올라오면서 물의 상승 원동력 중 여러 개 하나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증산작용이 안 일어나면 물이 뿌리에 있던 물이 이파리까지 올라가기 되게 힘들어지거든. 세 번째 체온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식물 체온. 물의 수증기로 바뀌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죠. 아까 상태변화 배웠잖아. 기화가 일어나면 열 에너지를 흡수해. 그래서 주변 온도가 낮아지죠. 그래서 너무 뜨거워지는 걸 막아줍니다. 체온 조절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효과가 되겠고요. 이 기공을 또 설명을 해줄게요. 기공은 잎의 앞면에 많을까요? 잎의 뒷면에 많을까요? 뒷면에 많아요. 일반적인 식물들은 왜요? 왜냐고요? 잎의 앞면에 있잖아요. 기공이 물이 너무 많이 날라가. 그럼 물이 너무 해프다고 물을 너무 많이 먹어야 된다고 나무가. 그럼 물이 부족하면 뒤지기 쉽단 말이야. 그래서 잎의 뒷면에. 근데 기공이 잎의 앞면에 많은 식물들도 있어요. 뭘까? 잎의 뒷면에 있으면 공기를 못 내보내. 물을 못 내보낸단 말이야. 물 위에 떠서 사는 식물들 있잖아. 이파리가 물 위에 떴어. 근데 기공이 잎의 뒷면에 있어. 안 나간다고 물이. 그러니까 그런 애들 물이 충분한 공간에 사는 거잖아. 잎에서 떠 있으면. 그럼 잎이 앞면에 있어서 기공을 통해서 빠져나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잎의 뒷면에 있다는 건 아닙니다. 기공이. 자, 기공은 두 개의 세포가 얘를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요게 두 개 세포예요. 이게 대칭적으로 예쁘게 못 그리지? 자, 대충 예쁘게 그렸다 치자. 자, 이게 공변세포예요. 요게 기공입니다. 이것도 공변세포겠죠? 공변세포 두 개가 뭐를 기공을 열고 닫고를 조절해줘요. 이 공변세포는 잎의 표피세포의 일부가 변형이 된 건데요. 이 공변세포는 원래 표피세포에는 엽록체가 없거든요. 근데 얘는 엽록체를 가지고 있어요. 띡띡띡. 보통 엽록체는 졌다고 그래요. 띡띡띡띡. 칼자국 난 것처럼 그린다고. 엽록체를 가지고 있다고 공변세포에는. 그럼 엽록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변세포가 뭐를 해요? 광합성을 해요. 자, 아침에 빛을 받아야 그러면 공변세포가 뭐를 한다? 광합성을 해요. 글이 안 써지지? 공변세포가 뭐를 한다고? 광합성을 해요. 그럼 광합성을 함으로써 뭐가 많아져요? 포도당이 생성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포도당이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변세포 내의 농도가 높아져요. 그러면 삼투 현상이 나옵니다. 공변세포의 농도가 높아지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해 들어가요. 뭐가 들어간다고? 물이 이동해 들어가. 그래서 공변세포가 빵빵해져요. 공변세포가 빵빵해지는데 공변세포는 안쪽이 두꺼워. 세포벽이 바깥쪽은 얇고 안쪽이 두꺼워. 그럼 바깥쪽은 잘 늘어나고 안쪽은 잘 안 늘어나면서 제가 어떻게 돼? 벌어지게 돼. 그래서 공변세포가 광합성을 하면서 낮에 공변세포가 열리게 돼요. 그래서 빛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열려. 빛이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닫혀. 열고 낮에는 열리고 밤에는 닫히는 게 자동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 이해돼요? 그래서 공변세포는 낮에 주로 열리게 된다는 거. 뭐가? 공변세포가 기공을 열고 닫고를 조절한다. 뭘 하면서? 광합성을 하면서 열고 닫고를 조절하게 된다는 거. 이해됐죠? 오케이. 자, 5번에 나와 있는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건 되게 쉬워요. 증산작용이 물이 수증기 형태로 날아가는 거니까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 뭐랑 똑같아? 빨래 잘 마르는 조건하고 똑같아요. 빨래 마르는 조건하고 똑같습니다. 어쨌든 날아가는 거니까. 자, 첫 번째요. 온도 높아 잘 말라, 낮아 잘 말라. 높을 때. 두 번째 습도 낮을 때. 세 번째 바람의 세기. 바람이 불 때 잘 말라, 안 불 때 잘 말라. 불 때 잘 말라. 네 번째 뭐 있냐? 햇빛. 햇빛 강할 때 약할 때. 강할 때. 마지막 공기하고 접촉하는 면적은 클 때 작을 때. 클 때. 당연히 클 때. 그러니까 빨래를 열심히 쫙쫙쫙쫙 피는 거라고. 빨래를 뭉쳐서 널어놓으면 엄마한테 혼나잖아. 안 빨른다고. 쫙쫙쫙 피는 이유가 뭐라고? 표면적을 넓혀서 수증기가 물이 수증기 형태로 잘 빠져나가는 거. 이해됐죠? 자, 페이지 99쪽 풀어드릴게요. 6번 광합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랍니다. 뭐 있다? 온도. 또 뭐 있다? 빛의 세기. 또 뭐 있다? 이산화탄소의 농도. 세 가지 필요 없네요. 온도,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의 농도. 7번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계속 증가하면 광합성량도 계속 증가한다? 아니죠. X.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의 농도, 온도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광합성을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한다. 이건 맞지. 제로가 다른 게 다 버무려져야지면 되는 거잖아. 5. 8번 A씨 이름을 쓰고 A 뭐예요? A 기공. B가 공변세포예요. C가 표피세포입니다. 엽록체가 있는 건 누가 공변세포가 엽록체가 있다고 그랬죠? 엽록체가 있는 건 뭐? B라고 써야겠죠. B. 9번 증산작용의 식물체 내 수분력을 요한다. 맞아. 식물체 내 물 상승 원동력 맞아. 잎의 기공을 통해 물이 수증기로 증발하면서 열을 방출하는 게 아니라 흡수를 하지. 그래서 식물의 체온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추겠죠. X.
숙제는 101쪽, 102쪽, 103쪽, 104쪽 숙제고요. 자, 지금 105쪽 하겠습니다. 105쪽 해보세요.